코골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숙면이 안 될 뿐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이입니다. 자, 평소보다 더욱 피곤한 하루를 보냈거나 술을 드시고 잠자리에 들거나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코를 고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코를 골면서 잠을 잔 날은 평상시보다 좀 더 몸이 피로하고 무겁고 잠을 잔 것 같지 않거나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골이 증상이 숙면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매일 코를 고는 분들이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코골이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코골이를 치료하는 이유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뿐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코골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숙면이 안 될 뿐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자, 단순 코골이의 경우는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약간씩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도로롱도로롱 요 정도로 고는 경우는 건강에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코골이와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 부정맥이나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코골이는 내가 잠을 푹 자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히 알고 꾸준히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골이는 코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소리가 나는 곳은 코가 아니라 코의 뒷부분인 비인두와 목 뒷부분에 있는 인후두 여기 쪽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잠을 자면서 숨을 쉬죠. 그러다 보니까 코와 입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고 목 안에 있는 기도를 지나서 목 안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을 자면서 목 안을 넓히는 근육이 이완되고 그러면서 공기가 지나가는 그 기도가 좁아지면서 입천장이라든가 목젖 그리고 편도나 혀의 이 살들이 빨려 들어가요. 그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진동과 함께 떨게 되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통로가 이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막혀서 공기가 지나가지 못해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멈추는 것이 단순히 한 번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수면 중에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거죠. 10초 이상 공기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 이 10초 이상 지속될 경우를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면 무호흡증은 보통은 대부분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증상이 나타나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이 수면 무호흡증의 가장 특징적이고 흔한 증상은 심한 코골이와 거친 숨소리가 반복이 되다가 호흡이 되지 않는 순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아무 소리가 갑자기 안 납니다. 그러다가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호흡이 다시 시작되면 다시 코골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이제 본인이 보통 보게 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경우가 많고 같이 이제 사시는 분들 부부면 부부 아니면은 형제 자매 이렇게 같이 사시는 분이 너 이렇게 잠자다가 코 골다가 갑자기 숨을 안 쉬더라 병원 가봐라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실제로 숨을 안 쉬더라 그 순간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이 오는 순간이에요. 자, 이렇게 코골이가 있고 거칠게 숨을 쉬다가 중간에 숨을 안 쉬는 거 사실 내가 우연찮게 정말 이제 거칠게 코를 골다가 깨나서 알게 되면 다행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면 동반되는 증상들을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증상들이 있느냐 바로 불면이에요. 내가 이제 잠자다가 자꾸 깨는 거예요. 왜 깰까? 무호흡증이 오면 깨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코를 계속 골다가 자꾸 깨는 경우에도 무호흡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참고를 해봐 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꾸 깨는 불면증이 동반될 수가 있고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는 야간 빈뇨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땀이 뻘뻘 나는 경우도 많고요. 심하게 잠꼬대를 하거나 어떤 분들은 목유병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로하고 성욕이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산화탄소가 자꾸 축적되다 보니까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되면 내가 단순 코골이가 아니고 무호흡증까지 동반되는 경우일 수 있겠구나 라고 꼭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주간기면이라는 게 있어요. 주간기면이 무엇이냐? 낮 시간에 과도하게 졸음이 오는 걸 얘기해요. 주간기면이 생기면 내가 가만히 식사를 하다가 아니면 텔레비를 보다가 아니면 핸드폰을 보다가 집중해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는 거예요. 심지어 운전 중에 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조는 건 상당히 심각하죠. 사고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런데 정말로 기절하듯이 갑자기 졸아요. 그리고 갑자기 깹니다. 물론 이제 이런 주간기면과 피로감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은 워낙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간기면과 피로감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뭐 이렇게 완벽하게 바로 연결하기는 힘들겠지만 주간기면의 가장 큰 원인이 수면무호흡증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갑자기 졸게 되는 그런 주간기면이 있을 때는 수면무호흡증을 강력하게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여러 증상들이 일어나는 수면무호흡증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중증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심장 부정맥이 나타나는 확률이 2배에서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맥 중에서는 서맥이 흔한데, 서맥은 심장이 굉장히 천천히 느리게 뛰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심장이 천천히 느리게 뛰면 우리가 장기로 전해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할 수 있고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호흡곤란이 오거나 실신하는 쓰러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감퇴하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수면 무호흡이 심해질수록 그만큼 몸 안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맥의 정도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심한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자,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약 50%에서 고혈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약 30%에서 수면 무호흡 증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면 몸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는 우리 피 속에 있는 산소 수치를 올려주려고 심장 박동수를 올리게 돼요. 그렇게 심장 박동수가 마구 올라가면 혈압도 올라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코를 골아서 매일같이 밤마다 혈압이 올라가면 당연히 없던 고혈압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고혈압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약을 자꾸 충분히 쓰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지 않은지 꼭 의심해 보셔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의 위험률도 높이고 무호흡 자체가 뇌의 혈류량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자, 가장 좋은 치료 방법 1번은 체중 감량이에요. 자, 우리가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 목 둘레 그리고 턱 밑 이런 데 자꾸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는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더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사실 이제 자세 교정인데 잘 때의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천장을 보고 누워서 자면 이 기도 같은 게 더 눌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야 돼요. 옆으로 누워서 살짝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수면 중에 나의 그런 근육들, 기도 근육들이 이완되더라도 기도가 너무 과하게 좁아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체중 감량과 자세 변경, 이것들이 기본이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도 안 되면 세 번째 방법이죠.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무호흡이 너무 심해서 뭔가 이제 필요성을 느낄 때는 혼자서 이제 그냥 인터넷에 파는 기계를 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검사를 받고, 이제 수면 무호흡에 관련된 검사들이 좀 있어요. 수면 다원 검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기구의 필요성을 의논을 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기구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안 되면 네 번째로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술적인 방법을 택하는 경우는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원인이 좀 명확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코가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이제 아예 이제 한쪽이 막혀 있는 비강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이 부분을 바로잡는 비강 수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의 폴립들 때문에 코골이와 무호흡이 일어나는 경우는 폴립을 제거하는 코의 폴립 제거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좁아지게 만드는 이 목젖과 편도,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편도가 너무 커서 생기는 경우는 편도를 제거하는 편도 제거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코골이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 네 가지 말고도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뭘까요? 바로 금연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체중 감량 첫 번째뿐만 아니라 흡연도
코골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더 나오고 있습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습관적인 코골이 유병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흡연 자체가 인후두 부위를 자극해서 염증과 부종을 일으키고 그것이 코골이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째, 금연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숙면을 위해서 우리가 취침 전에 술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술을 먹어요. 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술을 먹거나 안정제를 먹거나 수면제를 먹는 경우는 몸이 더욱더 이완돼서 코골이가 더 심해지고 더 기도가 좁아져서 수면 무호흡증이 악화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술을 먹거나 수면제나 안정제는 코골이가 너무 심하신 분들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은 성인에서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거나 코골이가 지속되는 경우는 성장장애를 일으켜서 저체중과 성장 부진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학업장애와 정서적 불안정, 과잉행동과 주의력 결핍 장애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를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과 코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닥터 K였습니다.